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30대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은퇴란 것에 대해서 40대가 되니까 조금씩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 또 저는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직장인들도 역시 같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라별로 연금이라든지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개인으로 봤을 때 노후를 위한 준비는 모든 지구인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라 해도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9년에 보면 83.3세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년 정도 길어졌고요. 이런 추세라면 지금 40대 분들이 이제 80대가 되면 40년 후니까 10년에 3년씩 는다고 했을 때 거의 95세 이상 기대 수명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00세 시대라 하는 것도 이런 기대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이 통계청의 그래프에서도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65세에 나온다고 했을 때 심지어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지만 어쨌든 50세에 퇴직해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5년이란 공백기가 생깁니다. 50세에 퇴직한다는 것은 이제 1차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의미이고 이 중에 많은 수는 재취업을 해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지만 문제는 이전 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연봉에 있고 또 상당수는 재취업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면 애들 대학 학비 등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라는 거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반 정도는 자신이 65세쯤 되었을 때 은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 20% 정도만이 65세에 퇴직을 했고 또 근로자의 30% 정도는 60세 이전에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가 아닌 60대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보단 사정이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축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런 것이 한국에 비해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위한 저축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20% 정도는 자신이 노후를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74% 정도는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의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74%라는 많은 수의 은퇴자가 이 사회보장연금이 주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퇴를 위해 지금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한국의 예를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방송통신대 채널에서 제가 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기준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노후 자금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200만 원 필요하니까 1년에 12달 곱해서 2,4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3% 정도로 잡았고 은퇴자금의 투자 수익률은 4%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현재 40세라고 가정했을 때 60세에 퇴직해서 85세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현재 얼마가 모아져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 2,40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60세가 되었을 때 4,355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85세까지 25년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총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을 때 60세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총 돈이 9억 6,738만 원이 됩니다. 약 한 10억 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신문이나 이제 매체에서 말하는 은퇴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10억이란 것은 20년 후인 60세일 때 필요한 돈인 것이고 이 10억을 다시 물가 상승률 반영하기 이전인 현재 40세인 저의 시점으로 가져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4,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40세쯤 되시고 4억 정도 은퇴를 위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은퇴 준비를 아주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40세에 4억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미국 직장인이라면 보통 그 401k라는 은퇴자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저축한 만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페널티 없이 은퇴 전에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401k에 들어있는 돈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가 되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불리는데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금 제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델리티라는 그 401k를 주관하는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선 이 은퇴연금 전문 회사에서 말하는 은퇴자금의 조건은 적어도 당신이 일하던 때 벌던 연봉의 한 80% 정도는 은퇴 후에 매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당신이 살던 삶의 수준을 은퇴 후에도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 연봉의 10배 정도는 모아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 나이대별로 계산을 한다면 30대에는 자신의 연봉만큼의 돈이 모아져 있어야 하고 40대에는 자신 연봉의 3배, 또 50대에는 6배, 그리고 은퇴할 시기가 오는 60대에는 10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본인 연봉이 10만 불이었다면 은퇴할 때 401k에 100만 불이 모아져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피델리티 웹사이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대별로 그 401k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주마다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이시라면 여기 로컬로 설정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 집 코드를 입력하면 그 지역 평균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연령대를 찾아봤는데요. 평균 자신 월급에서 8%를 저축하고 있고 남들은 이제 모아놓은 돈이 18만 5,200불이네요. 저도 좀 자극을 받고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다들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생각은 있지만 당장 나의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준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온 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를 참고 삼아 종종 살피곤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노후 준비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노후에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임대업을 고민해 볼까 하다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집을 한 채 더 구입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사실 임대 수입은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입원이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보통 월세도 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멈칫했던 이유는 환경이 한국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콘크리트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은 보통 나무로 만든 목조 주택입니다. 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집을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또 한국에 비해 재산세,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갑과 을 그런 위치가 없고 까탈스러운 세입자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고소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언제 무슨 일로 내가 고소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엔 아직 미국 문화도 완전히 모르고 하니까 집에 투자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기준이니까 절대 미국에서 임대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저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금의 방법은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 노후를 위한 저축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401k에 들어가는 비율을 늘리고 또 아무리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을 궁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아프지 않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수입을 찾게 되면 또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노후 준비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린 모두 늙는다는 거, 또 수명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물가는 항상 오른다는 것. 이 세 가지 전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